(113부터) 질문을 좀 받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정계수 113의 질문 잘 풀리던입니까?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114쪽.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주어진 그림이 fx인지 f'x인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는 보통 f'x가 주어지긴 할 거야. 우리가 f'x가 주어졌을 때 그 그림에서 뭐 땡겨와야 되지? 부호를 땡겨와야 되죠. 부호를 땡겨와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fx로 표현할 때 증가인지 감소인지로 바꿔서 오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따졌을 때 뿔에서 마로 바뀌면 그게 무슨 값이랬지? 극대값. 마에서 뿔로 바뀌면 극소값. 그걸 이제 증감으로 따져보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면 무슨 값? 극대값.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값. 그렇게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114 없어? 115 116 아직 5%본 건가? 116, 117의 질문 뭐 패스합시다. 일단 진도 나가는 길 저도 우선으로 갈게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앞에서 다 했었어요. 증감표를 먼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증감을 판단한 다음에 F'을 먼저 그려놓고 그 F'의 극값까지 있는 값을 기준으로 점선을 내려서 그 밑에다가 fx를 그려라 라고 했었죠. 방법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 방법 똑같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미적분 파트에서 배우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만 그립니다. 나중에 지민이가 배우게 될 그 2에서는 뭐 오만 함수들을 다 그려야 돼. 오만 개 다 섞인 걸 그리는데 지금은 다항함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적분에서 너희가 좀 주요하게 외우셔야 되는 또는 배워야 되는 것들은 3차 함수랑 4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를 어떻게 생겨먹은 3차 함수인지 어떻게 생겨먹은 4차 함수인지를 모양을 찾아내는 그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3차 함수 추론이랑 4차 함수 추론 라인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나중에 수능에서도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배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 그리는 걸 조금 집중을 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는 열심히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들은 다음에 집 가서 여러분이 얼만큼 해보냐에 따라서 실력은 결정이 되는 거라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120쪽으로 갑시다. 다시 필요한 거 있을 때 넘어와서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그 누구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일단 프라임부터 찾아놓고 그 프라임의 그림부터 그려야 돼. 프라임의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x 3승 2분의 15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 여기는 증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분부터 좀 하자.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2니까 3으로 묶었다는 가정하에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4. 그럼 그림 그릴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서 x축이랑 만나는 좌표 두 개 알잖아. 어디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걸르기겠죠? 그럼 여기서 부호 판단하면 뿔이지. 이제는 증감표 안 그릴 겁니다. 바로 하는 걸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점선 좀 내려오시고 여기에서도 점선 내려오신 다음에 여기에서의 좌표값과 좌표값을 좀 찾아야 되죠. 근데 얘는 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무슨 값일 거야? 너 개수 헷갈린다. 이게 왜 헷갈리지? 증가하다 감소 탁 찍고 떨어진다고. 그때 뿔에서 마가 무슨 값?
그때 마의 성분이 뭐라고? 극소. 그럼 좌표는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4를 원래 거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귀찮으니까 저 답지 좀 볼게요.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10을 지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 1도 넣어봐야 된다, 얘들아.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고? 원래 거에 넣어야 돼요. 좌표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좌표가 한 요쯤 있다라고 치고 여기에서의 좌표가 한 요쯤 있다라고 치자라는 거지.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 기준 왼쪽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플러스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얘를 기점으로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증가를 해오다가 감소로 바뀌고 다시 여기에서는 기점으로 다시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증가로 바뀐다. 이렇게 그리면 끝이야.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뭐를 그리지 않을 거라고? 증감표 안 할 거야. 시간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 증감표 하는 거는 증감 파트에서 너희가 해봤으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그림 그리는 거기 때문에 프라임 그려놓고 그 밑에다 바로 F를 그려라. 알겠지? 시간 낭비하지 말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4차 함수 마이너스 x 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 증감부터 판단하기 위해서 미분.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x를 묶어내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일까지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x축이랑 만나는 좌표가 0, 마이너스 1, 1인 거지. 그거부터 찍어. 마이너스 1, 0, 1. 근데 최고차한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해야 돼?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이 돼서 전부 다 1차기 때문에 통과입니까? 반사입니까? 통과가 돼야 되죠. 홀 수치할 땐 통과, 짝수치할 땐 반사라고 했어. 여기서는 통과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 부호부터 판단하면 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점선 내리고 그리고 우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뭐를 찾아놔야 된다고? 좌표입니다. 얘는 지금 뿔에서 마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 마에서 뿔이니까 극소 뿔에서 마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너희는 실제로 구할 때는 이 값들을 다 넣어봐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좀 간단하니까 넣어봅시다. 자, 원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120조 가고 있어. 마 1에다가 뿔 2에다가 뿔 3이잖아.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자, 0 넣게 되면요 3이죠. 1 넣게 되면요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한 마이너스 1,4라고 잡고 여기를 한 0,3으로 잡고 얘는 지금 y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를 한 1,4쯤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얘 기준 왼쪽에서는 뭐 해오고 있어?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어떻게 돼야 돼? 감소. 그러다 얘를 기점으로 다시 뭐로? 그러다가 다시 얘를 기점으로 뭐로? 그러면 여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고 증가로 바뀌고 감소로 바뀝니다 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쁘게 그릴 필요 있댔어 없댔어? 우린 개형을 보는 게 목적이라서 이제는 증가표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시간 낭비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잘하면 적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일이 많은데 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전부 다 그림이야. 알겠죠? 그래서 할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외워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좀 외우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121쪽으로 갈게. 자, 일단 우리한테 3차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어? 근데 얘가 지금 무슨 값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 값을 가지는 그거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그 값이라는 것은 일단 F'이 0 되는 지점에서 후보들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뭐의 변동이 발생돼야 되지? 부호의 변동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부호의 변동이 발생되는지를 봐야 되고 x축이랑 만나는지를 봐야 되잖아. 일단 얘를 뭐부터 해봐야겠어? 미분부터 좀 해서 판단하자. 그럼 3a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입니다. a에 대한 다른 힌트는 있어 없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럼 봐봐, 우린 얘가 그 값을 가져야 하는데 상상을 해봅시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로 잡힌 거니까. 근데 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만약에 떠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그럼 프라임이 0 되는 게 없는데 당연히 그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야? 안 원하는 형태야? 안 원하는 형태인 거야.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있긴 있죠. 근데 얘 기준 왼쪽 오른쪽의 부호가 어떻게 됐어? 뿔뿔이야. 부호의 변동이 없어.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진다는 뜻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다 필요 없는 거다? 필요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값을 가지려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게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는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를 써야 된다는 뜻이겠죠.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는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그럼 a가 0보다 어떨 수도 있죠? 작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작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걔는 위로 볼록일 건데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접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으니까 부호 변동 없잖아.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도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냐? 그럼 이번에 우리가 a가 뭐일 때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 0일 때는 생각을 안 해봤죠.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버리죠? 얘 사라지죠? 얘 사라지죠? a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몇 차 함수가 생기는데? 1차 함수야. 그럼 1차 함수가 지금 기울기가 양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있고 마에서 뿔로가 끼니까 그 값 가지긴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a가 0일 때는 당연히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0보다 클 때 작을 때 여기에서 판별식 쓰나 여기에서 판별식 쓰나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다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큰 부분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가 뭐일 때도 써도 상관이 없다? 0일 때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더라도 얘가 x축이랑 만나고 부호의 변동이 발생되니까. 이해는 됐어요? 그럼 그걸로 계산 한번 합시다. 그럼 요걸로 일단 판별식부터 좀 쓰자. 판별식 불러보면 반의 제곱 합시다. 36에다가 인마하고 곱한 거를 빼야 되는 거지. 맞아? 따라오지? 그럼 플러스 9a 제곱 마이너스 45a거든. 45a인가? 45a. 얘가 지금 0보다 어떻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럼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리고 양이면서 왼쪽이니까 무슨 값이야? 바깥값이겠지? 그럼 a는 1보다 어떨 때랑? 클 때랑 a가 뭐보다 어떨 때로? 작을 때 이렇게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a가 0인 게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거 반대로 썼잖아. a가 4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에 0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돼 있잖아. 1보다 작다에 0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0에다가 는 붙여주는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겠죠. 어차피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얘들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문제에서 몇 차 함수라고 돼 있어? 문제 봐봐. 3차 함수라고 돼 있지. 그럼 3차 함수니까 이 3차 항이 사라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a는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0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1보다 작다 해서 우리가 0일 때 한번 멈춰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해서 한번 멈춰주고 0만 아니면 되니까 0보다 어떨 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0보다 어떠다도 쓸 수 있는 거야? 크다까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주어진 게 만약에 3차함수로 지정이 됐다는 거 3차 항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0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지? 뭐 한 건지 조금 감이 잡히나? 결국엔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본 다음에 얘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을 해보시고 아 이거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거일 때는 저렇게 돼야구나를 지금은 연습이잖아. 연습을 해봐야 돼. 다만 띠고 하는 쉬운 방법을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은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을 해봐라. 연습을 해보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까는 우리가 그 값을 가지는 거였는데 이번엔 그 값을 어떻게 하는데?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 값을 안 가져야 되는 거고 판단을 좀 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얼마로 일단 고정이 돼 있죠? 그럼 어디로 볼록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그림이 일단 무조건 이렇게는 그려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를 안 가져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뿔, 맞뿔이고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림이 이렇게 되면 그 값을 가지는 거잖아. 그 말 뜻은 우리가 지금 x축이 그려질 수 있는 형태는 얘랑 뭐 할 때랑 접할 때랑 아예 뭐 할 때 만나지 않을 때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 그러면 d가 0일 때랑 d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로 우리는 판단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경우가 모두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로 이제 짝수 공식을 좀 쓰게 되면 k제곱 플러스 9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이면서 오른쪽이니까 사이 값이죠.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답만 띡띡 나오는 야매들을 지금 하는 건 비추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그려보고 해석하고 한번 미분해보고 미분해봤을 때 최고차 계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림의 형태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아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A의 도를 알아서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0보다 어떨 때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여러분이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숙제하실 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십시오. 122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0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서는 지금 무슨 값을 가진대? 극소를 가진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지점에서는 무슨 값을 가진다? 극대를 가진답니다. 그러면 극소 극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미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고점 계수가 지금 뭐로 설정돼 있어? 어디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위로 볼록이랍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극소도 가지고 극대도 가지니까 x축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판단을 해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뿔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지고 그치 마에서 뿔이니까 극소 뿔에서 마니까 여기가 극대겠지. 근데 그 극소를 가시는 지점이 0하고 뭐 사이여야 된대? 그럼 대충 0이 한 이쯤에 있고 1이 한 이쯤에 있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1보다 큰 지점에서 무슨 값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무슨 힌트를 준 거냐면 이거는 fx 그림입니까? f 프라임 그림입니까? 얘는 f 프라임을 그려놓은 거야. 그 f 프라임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0보다 지금 어떻다는 힌트? 그렇지. 얘가 0보다 작다는 힌트를 준 거고요. 프라임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어떻다라는 힌트? 크다 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요 주어져 있는 함수 x에다가 마이너스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를 해서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넣어보자. 자,
자, 여기에다 0 넣게 되면 누구만 남습니까? 마이너스 a만 남는데 그게 0보다 작아야 돼. 즉 a는 일단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1 넣겠답니다. 마3뿔 2a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죠.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a 마3이 0보다 크니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될 겁니다 아마. 보통 이런 문제들은 되게끔 주니까 2aa 3 1 마이너스 플러스 주면 되지. 그러면은 양이면서 왼쪽이니까 무슨 값? 바깥값이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요 범위에서는 얘가 이게 나왔고 얘도 나왔는데 우리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둘을 합치는 걸까 연립을 하는 걸까?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연립이겠어요? 합치는 거겠어요? 연립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얘하고 연립을 하게 되면 이 범위는 지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얘하고 연립하면 최종답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림 그리세요. 0이 여기에 있고 2분의 3인 여기에 있을 거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2분의 3보다 크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여기니까 얘하고는 겹쳐지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답에 포함이 될 수 없는 거지. 이해되죠? 요거는 다 앞에서 고1 때 봤던 2차 부등식 문제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해내셔야 되고, 결국에는 얘는 옛날에 봤던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거랑 위치? 그거랑 비슷한 거다. 위치. 실근의 위치. 판, 함, 축 썼던 거 있죠. 판, 함, 축.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 3참수가 주어졌고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한다. 아까 거랑 똑같은 거야. 그 그림의 형태나 식만 좀 바뀐 거겠지. 미분 먼저 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6kx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까지는 아마 될 것이고, 자 그럼 일단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기인데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니까 당연히 x축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돼? 2점. 근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모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대충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에 있을 거고 1은 한 요쯤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fx를 그린 거야? f'을 그린 거야? f'을 그려놓은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그 다음 1을 집어넣은 값도 0보다 어때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연립이야 합치는 거야? 연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3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겠죠. 이번에 1 넣겠습니다. 3 플러스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되죠.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 9k가 2보다 작다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 정리해서 반대로 넘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9k가 2보다 작으니까 k는 뭐보다 어떻다? 9분의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밑에 거 계산했을 때는 3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뭐 해줘야 된다? 연립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9분의 2보다는 작다라는 요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 조금 감이 잡히나? 그러니까 이거는 고1 과정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에 대한 거를 너희가 좀 잘 기억을 떠올리면 할 만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최고차의 계수가 부호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아볼인지 위볼인지를 좀 알기 힘드니까 그거는 가정을 해야 될 경우가 좀 있고요. 한 문제 바로 풀어보고 좀 어려운 4차 함수 극값으로 갈 거야. 241번 해봐.
얘들아 그 너한테 뭐 이건 양해를 구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너한테 좋은 거니까 우리가 특강 횟수 있잖아요. 특강 횟수는 다 채워졌는데 나 이거 최대한 진도를 많이 빼고 싶거든. 그 특강 횟수 쌩 까고 우리 계속 합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잠시만. 그렇죠? 원래는 설 연휴 그때 줬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못 주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순서는 이렇게 보면 설 숙제였는데 못 받아봤어가지고. 여기서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찍어 못해서. 말을 하다 말았네. 그 특강 시수는 끝이 났는데
우리가 시환되는 데까지는 해서 최대한 진도를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합시다. 알겠지? 뭐 원래는 1시간 반인데 1시간 정도 하고 나가면 이제 본 수업하기 전에 30분 정도 쉬는 시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할 테니까.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지만 잘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스스로들 판단해서 이제 고2니까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난 여러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이 고생을 했다면 그 똑같이 고생을 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나는 그 삶을 살아봤잖아. 나도 너희처럼 하기 싫다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공부를 안 해봤기도 했고, 아니면 남들이 이만큼 할 땐 한 요만큼 더 해봤고 요만큼 더 해봤고 요만큼도 다 해봤어.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어차피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해서 요만큼 고생한 애들보다 덜 힘들지 않아. 똑같이 힘들더라고. 내가 거기서 요만큼 더 한다고 해서 죽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 할만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다르더라. 그거를 여러분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진 않을 건데, 그걸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고생을 할 거면 제대로 고생을 하세요. 이 말이 언젠가는 이게 좀 깨우쳐져서 이 깨우침이 좀 빠를수록 여러분이 성적이 잘 나올 겁니다. 어차피 고생은 다 같이 합니다. 9등급짜리, 5등급짜리 친구들도, 그러니까 내신 5등급 중에서 5등급, 모의고사에서 9등급 받는 애들도 고생은 똑같이 합니다. 너희의 고생 정도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1등급 받는 애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럴 바는 아싸리 조금 더 개고생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성적 받고 하면 좋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걸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답을 구해보면은 아마 6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혹시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 4차 함수 극값을 가질 조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첫 번째는 극대값을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대값을 갖도록이라는 멘트 하나만 있고, 두 번째는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거 한번 보자. 결국에는 한번 미분한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분한식을 좀 써보면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 좀 되지. 한 4x 정도는 묶어낼 수 있잖아. 보이나? 4x를 묶어낼 수 있는 건 보이죠? 이제 고2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여야 됩니다. 4x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는 될 거예요. 그럼 일단 확정적으로 f'이 x축이랑 0에서 만난다는 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서 근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근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요 뒤에 거에서 실근이 발생되지 않아. 그럼 이 f'은 x축이랑 몇 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 얘가 3차식이 생겼는데 그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봤어. 그랬더니 x는 0에서는 일단 x축이랑 만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실근이 더는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 뜻은 x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로 잡혔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이 돼야 돼? 오른쪽 위에서 출발이 되겠죠. 그럼 그림이 대충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에서 뿔로 바뀌었기 때문에 0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가 돼버리는 거야? 극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1번에서는 우리한테 뭐를 갖도록이라고 돼 있어? 극대값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뜻인 거지. 이해돼? 그럼 2번을 한번 읽어보자. 뭐를 갖도록이라고 돼 있어?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 여기서 지금 뭐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들어가는 거야. 2번의 형태. 2번의 원하는 형태라는 게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냐면
0에서는 일단 하나 뭐 가지는 건 보이잖아. 그리고 요 케이스에서는 얘가 근을 가질 때였어, 안 가질 때였어? 안 가질 때였어. 오케이? 요 그림 형태는 얘가 근을 가지지 않을 때였어.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얘가 중근을 가질 때를 해볼 거야. 얘가 중근을 가질 때. 그럼 0이랑도 x축에서 만날 거고 2분의 3에서도 x축에서 만나겠죠. 왜냐면 이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x 빼기 2분의 3의 제곱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중근이니까 반사가 될 거고 다시 통과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부의 변동을 따져보면 뿔이니까 프라임이 0이 되긴 하지만 부의 변동이 없어.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집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슨 값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소값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값을 지금 몇 개만 가지는 형태인 거야? 하나만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번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그림이랑 게 보이고 있는 거지. 하나 더 할게요. 이미 0에서 근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0이 아니고 다른 어딘가에서도 뭐 두 개가 더 생긴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림이 여기서 출발해서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맞불에서 여기에서 지금 무슨 값을 가지는 게 되는 거야? 그 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값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2번에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에 해당하는 건 결국에는 누구가 되는 걸까? 저 문제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건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야? 얘에 해당되는 거죠. 얘가 1번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지금 그 값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 그림이랑 이 그림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2번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이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답을 구하러 가봅시다. 결국에는 극대값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식이 정리됐을 때 얘가 지금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줘야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2번 그 값을 하나만 가지는 케이스는 얘가 중근을 가지거나 근을 안 가져야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이 케이스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가 돼야 된다 했던 거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더 생겨서 세 지점에서 발생되니까 당연히 뿔에서 마로 바뀌는 지점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림이 여기가 0이고 나머지 두 근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값을 가지겠지. 극대값을. 이해됐어요? 얘는 그냥 표현하기 위한 그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겠지. 지금 그림 세 가지 형태를 그린 거 이해돼? 지민아 이해돼 이거? 선아 이거 이해돼? 조금 어렵다. 이 라인이 조금 어렵거든. 눈 똑바로 또 이해돼? 된 거야? 판별식은 여러분이 아마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최종 답을 내는 것까지 좀 볼 건데 우리가 1번 형태를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1번 형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간이 나와야 된다 해서 우린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라고 했지? 커야 된댔지. 그럼 판별식을 쓰게 되면 9-4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a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구나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어떤 근이 발생됐지? 0이라는 근이 발생됐죠. 맞아? 지금 이건 끄덕임 좀 해줘야 돼. 여기서 0이라는 근이 발생됐어. 근데 여기서 0이라는 근이 한 번 더 발생이 돼버리면 0에서 무슨 근을 가지겠어? 중근을 가져버리겠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0에서 중근을 가져버리고 그림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0이라는 근이 한 번 더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0을 넣었을 때 성립이 안 돼야겠죠.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 0을 넣었을 때 성립이 안 되려면 A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0이 아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4분의 9보다 작다 해서 가다 보면 0이랑 만날 거니까 한번 끊어서 0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그리고 A는 0보다 작다까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A가 0이 안 되는지 이해돼요? 여기서 0이 이미 근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0이라는 근이 한 번 더 나와버리면
0이라는 중근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서 반사를 시켜버릴 거 아닙니까? 이해돼? 여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애들이 잘 못해서 틀리거든. 밑에 건 별로 어렵진 않고 밑에 건 어차피 판별식이 0보다 뭐 그것만 좀 잘 따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라인 풀 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123쪽이 어렵습니다. 123쪽이 여기 풀 때 내가 혹시나 빼먹은 게 없나? 이미 내가 인수분해가 된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뒤에 거에서 그 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면서 마지막 체크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0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성립될 때 값은 빼줬던 것처럼 분명히 밑에서 그런 함정 카드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제발 조심해달라 라는 겁니다. 최소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123쪽까지 좀 푸나? 서연아 좀 풀어오나? 아까 앞에 보니까 안 풀려있는 것 같은데 어? 정신차리고 대답해봐. 앞에 좀 풀려있어? 아까 보니까 안 풀려있더만. 연습 문제나 뭐 그런 거 안 풀려있었잖아. 왜 안 풀어? 정신차려. 왜 숙제 안 해와? 저번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자세를 한번 했는데 해올 것처럼 대답하더만 이거. 쭈민이 다 풀려있어? 왜 그랬어? 내가 시간 더 투자하랬지. 세훈이는 영상 올린 거 다 봤어? 네. 좀 풀어왔어? 네. 어? 연습 문제도 풀어왔어? 그 바로 앞에라. 결국에는 우리가 개념 원리에서 좋은 문제는 얘들아 다 연습 문제들. 필수라든지 밑에 있는 것들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썩 좋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이거 못 풀면 나가 죽어야 된다 그런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개념 원리에서 너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는 연습 문제입니다. 개념 원리에 있는 연습 문제를 못 풀잖아요. 교과서도 못 풉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전문적인 수학학원에서는 개념 원리를 기본 개념수로 쓰진 않아요. 너무 쉬운 책이라. 근데 나는 왜 이걸 쓰냐? 이걸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잘 못해. 그래서 이 쉬운 걸로 하는 거니까 시간 더 투자해서 연습 문제 풀어야 된다. 그래,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잔소리가 된다. 화이팅 하자, 알겠지? 오늘 숙제는 일단 123초까지 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수업까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쉬셔도 되고요. 공부하셔도 되고요. 학원 밖을 떠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자.